자, 오늘 선생님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켰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은 서로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지 또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대립 유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유전자가 여러 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위치는 상관이 없지만 그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형질을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을 하고 특히 이런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을 따지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형질 발현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다양성의 예를 보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색이 서로 다른 쌍염색체의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C, 스몰 C 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피부형의 유형에 대해서 보려면 우리는 항상 뭘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의 개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로 하나의 개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로 퍼넷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표현형을 확인을 하고는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교배를 할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라지알과 스몰알, 생식세포 라지알과 스몰알 그러면서 이렇게 퍼넷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얘네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A, 라지 B, 스몰 C 라지 A, 스몰 B, 라지 C 또 스몰 A, 라지 B, 라지 C 그리고 라지 A, 스몰 B, 스몰 C 또 스몰 A, 스몰 B, 라지 C 그리고 스몰 A, 라지 B, 스몰 C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넷사각형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 8가지에서 총 64가지의 형질을 가진 이제 개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자면 너무너무 복잡을 하겠죠. 다인자 유전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특징은 여기에서는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를 따지면 여기는 대문자 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쓴 것들은 대문자 수가 2개입니다. 얘네들은 대문자가 1개입니다. 얘는 대문자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형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대문자 수가 몇 개인지 생식세포에 담기는 대문자의 수를 따져서 자손의 표현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8개에서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게 아니라 아빠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에 담기는 대문자의 종류가 3개부터 0개까지 있고요. 그 사이에 하나씩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엄마의 생식세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도
3개, 2개, 1개, 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자손의 전체 표현형은 대문자 6개부터 대문자 0개까지 쭉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더해보면 대문자 5개의 표현형, 4개의 표현형, 대문자 3개의 표현형이 나올 거고, 여긴 대문자 5개의 표현형이 나오고 4개, 3개, 2개, 4개, 3개, 2개, 1개, 3개, 2개, 1개, 0개.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숫자로 나온 이것들은 다들 표현형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교배를 했을 경우 자손한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전체 가지수는 대문자 6부터 5, 4, 3, 2, 1, 0까지 총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고요. 각각을 구할 확률은 이 각각의 생식세포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확률을 구해서 만나는 부분끼리 곱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c, 라지 C, 스몰 c라고 하는 개체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식세포는 결국은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2개 중에서 하나의 생식세포에 담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만 생식세포에 담기고요. 또 여기 2개 중에서 1개만 골라서 생식세포에 담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라지 A를 선택하는지, 아니죠. 여긴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칸에다가 알파벳을 아무거나 하나씩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라지 A와 스몰 a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지 B와 스몰 b 2가지. 여기도 라지 C와 스몰 c 2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라고 하는 이 개체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8가지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하자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각각 2분의 1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b, 라지 C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라지 A가 나올 수 있는 확률 2분의 1, 스몰 b가 나올 수 있는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C가 나올 수 있는 확률 2분의 1, 이렇게 3개를 곱해서 8분의 1이라고 하는 종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는 결국은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문자의 수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거를 구하는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지 A랑 라지 C, 여기는 지금 대문자 2개의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표현형이 같은 것은 라지 A, 라지 B, 스몰 C도 있고요. 또 스몰 a, 라지 b, 라지 c도 있습니다. 그럼 대문자 2개의 표현형이 나오게 각각의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고 얘네 3가지의 확률을 더하면 8분의 3의 확률로 대문자 2개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일일이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칸을 두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여기 생식세포에 이렇게 올 수 있는 3개의 칸을 두고 이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렇게 3개의 칸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대문자가 순서는 상관없이
전체가 지금 8가지인 걸 알았잖아요. 8가지 중에서 대문자 이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대문자를 선택할 확률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컴비네이션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대문자를 순서 없이 선택할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8분의 3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8분의 3의 확률로 대문자 2개인 개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 이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시세포의 종류 8가지를 따져보자면 8가지에서 대문자의 수는 최대 3개부터 2개, 1개, 0개까지 올 수가 있고요. 각각의 확률을 따지면 여기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일 겁니다. 자, 여기가 8분의 1이 나온 이유는요. 전체 8분의 3개의 자리 중에서 대문자를 3개를 선택할 확률이고요. 두 번째는 8분의 3개의 자리 중에서 대문자 2개를 선택할 확률. 여기는 8분의 3개의 자리 중에서 대문자 1개를 선택할 확률. 여기는 8분의 그 다음에 대문자 3개 중에서 대문자 0개를 선택할 확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확률을 구하고 또 다른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확률을 이렇게 구해서 각각을 이제 적게 되면 이제 이 각각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이 위에 갔던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얘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의 확률일 거고요. 여기도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의 확률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 두 개체에서 나온 자손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개체에서 나온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의 표현형이 CC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그럼 표현형이 얘와 같을 확률이라고 한다는 건 지금 대문자가 몇 개 있는지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아까 요렇게 해놨죠. 그럼 이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은 여기와 여기를 곱하면 돼요. 16분의 3이고요. 여기는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을 하면 되죠. 16분의 9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3이죠. 그럼 이 3개는 각각의 나올 확률을 더하게 되면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은 총 16분의 10 죄송합니다. 16이 아니라 64죠. 죄송해요. 64 이렇게 할게요. 16이 아니라 64분의 15가 되겠죠. 3 더하기 9 더하기 3 하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형이 이렇게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1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풀이를 가지고 여기 프린트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일단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가 일단 독립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유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는 라지 A의 표현형과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의 표현형과 그 다음에 스몰 A의 표현형 각각이 다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형식 접합의 표현형이 다릅니다. 이러면 확률을 구할 때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B와 D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고, 여기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지금 다인자 유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유전자형이 요렇게 생긴 아버지와 요렇게 생긴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형을 여기서 또 일단 보기 좋게 정리를 할게요.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입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독립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고 여기도 각각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에서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는 지금 여기서 좀 다르죠. 얘는 중간 유전입니다. 여기는 다인자 유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다인자 유전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의 표현형과 나의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를 각각 생각해서 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확률을. 그럼 이 문제에서 가의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는 아빠한테서는 라지 A, 스몰 a 생식세포, 엄마에서도 라지 A, 스몰 a의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오는 자손의 이렇게 유전자형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놓고 나중에 이제 나에서 나오는 확률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인자 유전은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다 숫자를 쓴다고 했죠. 대문자의 수를 이렇게 숫자로 쓰겠습니다. 1, 0, 1, 1, 1, 0, 1, 0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각자 푸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1과 0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형접합으로 이렇게 있어서 생식세포에 담기는 대문자의 수가 이렇게 변할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는 결국 생식세포에 담길 수 있는 대문자의 수에서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경우 나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요, 최대 대문자가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생식세포의 대문자가 가장 많이 담겼을 때를 가정을 해서 라지 B, 라지 D, 여기에서 라지 B와 라지 D를 받는 경우가 가장 이 생식세포에서 대문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을 따지자면 아버지에서 생식세포의 대문자는 최대 2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같은 조합이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살 수 있는 최소의 대문자 수는 1개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생식세포에서는 이렇게 2개, 1개밖에 받을 수 없고요. 어머니의 생식세포에 담기는 대문자의 수의 최대에는 라지 B와 라지 D 2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대문자 수는 여기 0과 0에서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게서 받을 수 있는 생식세포에 담기는 대문자 수는 2개, 1개 또는 0개가 되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도 4개, 3개, 3개, 2개, 2개,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4, 3, 2, 1, 총 4가지 종류가 되고요.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자면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먼저 생식세포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요. 라지 B와 라지 D를 선택하고 라지 B와 라지 D를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라지 D는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뭘 해도 라지 D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는 라지 B를 생식세포에 담느냐, 스몰 B를 생식세포에 담느냐, 요거 하나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게 나올 확률은 라지 B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고요. 1이 나올 확률은 스몰 B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 됩니다. 엄마의 생식세포에서는 라지 B와 라지 D를 동시에 선택해야 2라고 하는 대문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지 B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중에서 라지 D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이 나올 확률을 할게요. 0이 나올 확률은 결국 이거를 선택하는 것과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4분의 1이고요. 1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그림에서는 요렇게 선택하든지 요렇게 선택하든지. 그래서 각각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 여기의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어머니의 표현형이 대문자 몇 개인지 보면 되겠네요. 어머니는 지금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요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올 확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곱해주고 더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3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총 8분의 1이고요.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는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합해서 8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과 나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 해서 16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에 써놓은 거는 이제 또 다른 풀이긴 한데요. 이제 지금 다인자 요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나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이렇게 독립일 경우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단 선생님이 원래 학습지에 써놓은 방법대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다인자 요전의 유전자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지 않고 독립이 되었을 때는 이 각각을 그냥 이렇게 표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각각 같이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라지 B, 스몰 B, 라지 T, 라지 D.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형 접합,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들은 하나, 둘, 세 개뿐입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3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대문자 3개의 표현형을 물어봤는데 대문자 1개는 어떻게든 지금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든 이 대문자 1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제외한 1개를 제외를 하고 이미 선택될 1개를 제외하고 대문자 2개를 선택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3개의 자리 중에서 대문자 2개를 선택할 확률 그렇게 구하면 그냥 8분의 3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독립인 경우는 그냥 다 같이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으로 풀면은 훨씬 더 빠르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어려워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